안녕하세요, 반자공작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DSO138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는 이 아크릴 케이스 조립하는 거랑 이제 기본적인 작동 테스트만 해봤어요. 그리고 이 오실로스코프가 이제 어떤 장비이고, 그리고 현재 이 제품이 이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오실로스코프의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맨 처음에 이걸 설명할 때 엄청나게 저렴하다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제가 구입한 사이트에서는 이제 28,000원 정도 합니다. 세금 포함해서 38,000원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다른 전자부품들을 사면서 같이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구입을 했고요. 다른 뭐 네이버 같은 곳에다 검색을 좀 해보시면은 더 저렴하게 파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이다 보니까 일부 사이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격은 28,000원보다 훨씬 더 저렴한데 배송비를 한 3만원씩 받아먹는 이제 그러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송비까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구입을 해주셔야 돼요. 물건은 한 2만원인데 배송비가 3만원, 막 5만원 이제 그런 것도 있으니까 잘 확인하고 구입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 3만원짜리 오실로스코프가 제가 저렴하다고 이야기했던 점은 이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제가 구입했던 이제 완제품 28,000원짜리 그리고 일반적인 오실로스코프는 대략 3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쓸만한 거 사려면은 한 이 정도대로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말 비싼 오실로스코프는 거의 차 한 대 가격입니다. 2,700만원. 근데 이렇게까지 고가의 오실로스코프들은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요. 일반적인 이제 전자라든지 약간 이쪽 하시는 분들보다도 물리라든지 이제 그러한 곳에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비싼 것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저렴한 거 아까 말씀드린 40에서 60만원 한 비싼 거 한 120만원 정도 되는 거 이제 그런 거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싸다라는 인식이 있는 이 오실로스코프가 고작 3만원짜리가 있다라는 게 사실 맨 처음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성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오실로스코프가 어떠한 장비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전기의 흐름을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주는 그러한 장비인데요. 전기가 1초에 몇 번 움직였는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 이렇게 전기의 흐름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현미경과 비슷한 장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회로 설계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전기가 어떻게 흐르는데 어디서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 노이즈라는 거는 0.00001초의 살짝의 튀김이라든지 그런 아주 미세한 변동만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RF 무선 설계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미세한 오차 가지고 통신이 되냐 마느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회로 설계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저희 이렇게 아두이노 하는 사람들도 센서의 값 같은 것도 시리얼 모니터 같은 걸로 이렇게 받아서 보기도 하지만 시리얼 모니터 같은 경우는 값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나오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딜레이를 넣어가지고 뭐 1초에 한 번 아니면 1초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값을 나오는 걸 보는데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센서 값을 보게 되면은 아주 미세한 정말 찰나의 순간에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센서가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그런 것도 다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대 정도 있으면은 꽤 괜찮은 장비입니다. 스펙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먼저 채널은 하나입니다. 채널이 하나라는 거는 이제 이 신호를 받아올 수 있는 곳이 하나라는 거예요. 대부분 2채널짜리들이 많아요. 아까 봤던 이제 296,000원짜리 2채널이죠.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2채널. 대부분이 2채널. 조금 비싼 건 이제 4채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요. 채널이 많으면 좋은 점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채널과 2채널을 띄워놓고 그래프를 동시에 분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샘플링 속도라든지 뭐 아날로그 대역폭 특히 이 샘플링 속도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샘플링 속도가 크면 클수록 미세한 변화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현미경에 비유를 했었죠. 샘플링 속도가 크면 클수록 현미경으로 따지면은 이 배율 확대할 수 있는 배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메가 정도인데 한 30만원짜리 정도 되면은 샘플링이 100메가죠. 대역폭도 20메가로 늘어나고요. 이제 보시면 대역폭은 200km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를 구입하실 때는 이쪽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렴한 오실로스코프지만 이제 트리거 모드 같은 거 보시면은 이것도 이따가 이제 실제 사용법
이랑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반적인 오실로스코프에 대한 최소한의 기능은 다 구현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테스트도 해보고 이렇게 매뉴얼을 보면서 느낀 건데, 정말 오실로스코프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능은 구현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일반적인 아두이노 같은 거 할 때는 생각보다 저렴하면서 괜찮은 제품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프로브를 껴주시면 돼요. 프로브는 이 홀이 있어가지고 낀 다음에 살짝 누르면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전원은 12V에서 9V 사이. 매뉴얼에 보면은 이제 9V를 입력해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어요. 12V 이상이 될 경우 이 내부에서 이제 과열이 일어나가지고 문제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12V 연결하셔도 되긴 됩니다. 저도 15V 연결해서 써봤고요. 그런데 일단은 9V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원을 입력을 하고, 이쪽에 보시면은 1kHz 3.3V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쪽 단자가 이제 테스트용 단자입니다. 이쪽 빨간색 악어 클립을 테스트용 단자에 물려주시면은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 3개의 이제 슬라이드 스위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맨 위 거는 커플 셀렉션 스위치인데, 보시면은 GND가 있습니다. GND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요 이제 기준선을 이렇게 조절할 때 좀 보기 편하게 일직선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게 GND고요. 그 다음에 AC, DC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AC, 교류의 경우는 최대치랑 최소치의 이제 가운데쯤에 오게 되고요. DC 같은 경우는 이제 최저를 0으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AC에 놓고 쓰실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AC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영상 보실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이 오실로스코프라든지 회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일 테니까 AC는 쓰실 필요 거의 없고요. 그냥 DC에다 놓고 쓰시면 됩니다. DC에다 놓을 경우 뭐 AC, DC 이렇게 같이 포함되는 약간 자동 모드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OV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요 두 개를 둘 다 제일 왼쪽으로 당기게 되면은 1V죠. 1V 곱하기 5 해가지고 5V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요 볼트 전압은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요 세로, 그러니까 요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X축 한 칸이 전압 5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3.3V짜리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3.3V 신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보기 편하게 요걸 좀 늘려 볼게요. 늘릴 때는 한 칸에 1V로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약 3.3V 이렇게 신호가 좀 보기 편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쪽을 잘 조절해가지고 이제 신호를 좀 보기 편하게 요 X축 요 높이를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5개의 버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요 맨 아래쪽 거는 리셋입니다. 그냥 눌러보시면은 꺼졌다 켜져요. 그 다음에 요 맨 위에 거는 이제 홀드입니다.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있을 때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러닝이죠. 작동이 이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거고요. 홀드를 하게 되면은 딱 멈춰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때 원하는 순간 멈추고 이제 그 순간의 그래프를 보고 분석하기 좀 편하게 해주는 게 이제 런 홀드 키입니다. 그 다음에 요 맨 아래쪽 키는 이쪽에 보시면 이제 메뉴들이 여러 개 있어요. 메뉴를 이제 선택할 때 사용하는 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파란색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이쪽 숫자에다 놓고 메뉴를 길게 누르면은 이쪽 이제 정보창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고 분석하거나 또는 이렇게 수치로 표시하고 싶을 때 원하는 모드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거는 이제 트리거 모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오토에다 놓고 쓰시면 되는데 오토 말고 이제 노말이 있습니다. 이 트리거 모드는 이 트리거 레벨이랑 이제 같이 연동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화살표가 있죠? 여기다 놓고 트리거 레벨,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로도 표시가 뜹니다. 쭉 올려봤습니다. 올려서 3.38 이렇게 넘어가니까 갑자기 멈췄어요. 즉 노말 모드는 무엇이냐? 트리거 레벨 안에 들어오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인식이 되는 게 노말 모드입니다. 이렇게 3.3V 이하로 내려오면은 다시 신호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다시 한번 쭉 올려볼게요. 올려보면은 신호에서 벗어났을 때는 요 신호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툭툭 쳐보면은 노이즈가 좀 많이 발생을 해요.
노이즈 값이 이렇게 일정 수치 6.2V보다 올라가는 순간 신호가 감지가 되는 거죠. 오토일 경우는 트리거 레벨에 관계없이 그냥 계속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토 말고 이제 다른 걸 사용할 때는 트리거 레벨을 하고 트리거 이제 슬로프에 따라서 그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노말, 그 다음에 이 싱글 모드의 경우는 이게 보면 현재 러닝입니다. 러닝일 때 신호가 딱 들어가면은 신호가 트리거에 잡히는 순간 홀드가 돼서 그 순간에 딱 멈추게 되는 게 싱글 모드예요. 그래서 신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번 이렇게 탁 튀기는, 이제 그러한 신호를 잡을 때는 싱글 모드로 놓고 다시 한번 홀드를 풀어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신호를 탁 주게 되면은 이렇게 또 잡히죠. 지금 이렇게 조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중앙선이 기준입니다. 중앙이 기준이어서 신호가 들어왔을 때 6.2V가 이 중앙 세로선에 만나는 순간을 이제 포착한 거, 손을 댄 순간 요 순간을 포착을 해낸 게 이제 싱글 모드인 거죠. 노말은 이렇게 대면은 몇 번이고, 아니면 이렇게 대고 있을 때라든지, 그리고 오토는 그냥 쭉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요 모드를 잘 선택해 주시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트리거 슬로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노멀 모드에다 놓고요. 이쪽 보시면은 이제 상승 엣지랑 하강 엣지일 때 언제 측정을 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화살표가 위를 그리고 있어요. 즉 상승 엣지일 때 이렇게 노이즈가 들어와서 상승으로 잡히는 기준으로 잡히는 거고요. 이번엔 하강 엣지일 때 이렇게 신호가 들어와서 떨어지는 순간을 기준으로 그래프를 잡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강 엣지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신호를 잡아야 되는 게 어떤 신호인지 따라서 트리거 슬로프를 잘 이용을 해주시면 좀 더 그래프 중앙에 이렇게 안착하기 쉽게 모양이 잡혀요. 그 다음에 이 위쪽은 요 타임라인, 이 시간을 좀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이동하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제 요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정확히 어떤 타이밍에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그래프를 좌우로 움직일 때 쓰는 이제 그러한 기능이고요. 그 다음 건 이제 기준 전압입니다. 지금은 그래프가 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오죠. 요 전압을 잘 이용하면은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한번 실제 사용이 되는 모습을 한번 볼게요.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그런 실제 사용이 되는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오토로 바꿔주고요. 이쪽 아두이노에는 ADC를 받아서 이제 PWM으로 뿌려주는 이제 그러한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먼저 측정되는 거를 연결해주고요. 연결해주면은 이렇게 막 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측정해야 되는 기기에 연결을 하고 그라운드도 같이 물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노이즈를 잡고 이제 기준 전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신호가 나오는 것, 빨간색, 그 다음에 검은 선을 그라운드, GND에다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신호가 깔끔하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조절을 해주면은 기준으로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지금 이제 5V니까 5V, 그 다음에 이거를 위로 좀 올려서 여기 칸을 맞추고, 이쪽에 이제 보면은 신호가 이렇게 막 움직이죠. 트리거 레벨을 좀 조절을 해주세요. 이렇게 트리거 레벨을 좀 조절해주면은 이 신호가 이제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트리거 레벨을 잘 조절을 해주세요. 한번 값을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이얼을 돌리면은 그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변하죠. 이제 이런 식으로 아두이노 같은 거 할 때는 그렇게 뭐 생각보다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한 신호 정도는 충분히 이 저가형 오실로스코프만 가지고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DS5138 오실로스코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가형이라고는 해도 이제 다른 일반적인 오실로스코프와 이제 비슷한 기능들이 좀 갖추어져 있어요.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그러한 사용법들은 일반적인 오실로스코프에도 다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오실로스코프를 구입하시기 전에 이런 간단한 아두이노 프로젝트에서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반자공작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